안녕하십니까, 쇼카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바로 기아에서 만든 첫 번째 중형 픽업 트럭 타스만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3월 달에 공식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량이 출시되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먼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차량을 준비해봤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출시할 내수 사양 옵션을 그대로 적용한 차량이며,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가솔린 모델만 출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2.5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 8단 자동 변속기도 맞물려 있는 그런 조합을 갖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차량을 통해서 전반적인 디자인과 함께 주요 상세 스펙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좀 확실하게 눌러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기아의 첫 번째 중형 픽업 트럭 타스만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왜? V가드가 있으니까 문콕 돌빵에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가드지. V가드? 지문 얼룩에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 차 보호에 필요한 건 V가드. 자, 먼저 이 타스만의 전면부를 딱 보면 굉장히 차가 박시하면서도 거대한 느낌을 갖고 있죠. 전체적으로 좀 각진 형태이면서도 라운드 처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부드러운 이미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닛 상단에 위치한 검정색 가니쉬가 보닛과 범퍼를 약간 결속시켜 놓는 그런 느낌을 통해서 차가 단단하게 뭔가를 잡고 있는, 좀 강인하게 체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이 헤드램프 부분을 보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하면서 세로로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안쪽에는 LED 램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램프 측면에도 또 크롬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놔서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함께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다음으로 그릴 부분을 보면, 그릴 부분은 이제 X 프로와 X 라인 트림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X 라인 트림으로 전체적으로 다 무광으로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X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릴 양 끝에 유광 하이그로시가 적용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했는데, 이 차량은 X라인, 그래서 깔끔하게 무광으로 처리를 했고, 그리고 그릴 외곽 라인도 약간 다릅니다. X라인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프레임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 X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이 사라지고 깔끔한 형태의 그릴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X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전체적으로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턴들이 조금 다르게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범퍼 형상을 한번 볼 텐데, 범퍼 양 끝에는 또 안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등마저도 LED로 넣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감을 높임과 동시에 시인성까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에도 X라인과 X프로의 차이가 있죠.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가운데 부분에 실버 색상으로 이렇게 투톤 구성이 되어 있는데, X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유광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며 형상 자체도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X라인이라서 범퍼 형상에 이렇게 투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를 통해서 조금 더 터프한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범퍼의 가운데 부분을 보면, 가운데 부분에는 전방 카메라와 함께 양쪽에 플랫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플랫한 부분에 바로 ADAS 센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ADAS 센서가 들어감으로써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주행을 보조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아낌없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간다든지 할 때 이 ADAS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런 옵션들이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범퍼 하단부를 보면, 하단부에도 견인고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견인고리도 X라인과 X프로 트림이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블랙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놨다면, X프로 같은 경우에는 견인고리가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 컬러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X라인과 X프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카. 자, 다음으로 차량의 측면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장이 무려 5.4m고요. 전고는 1.9m 정도가 되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주차칸도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주요 디자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게 바로 이 팬더 쪽에 적용되어 있는 클레딩이죠. 클레딩이 일반적인 차량과는 달리 이렇게 상단에만 위치하고 있고요. 이 클레딩을 쭉 앞으로 빼서
헤드램프까지 연결되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서스펜션 부분을 보면 일단 제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서스펜션이 리프트 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휠하우스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타스만에는 이 서스펜션 자체가 유압식으로 들어가면서도 주파수 가물명 댐퍼가 추가가 되면서 좀 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 같은 것들을 잘 상쇄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복합 부싱들을 통해서 차량의 롤링까지도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승차감이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에 생길 텐데, 그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주행의 질감 같은 것들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휠 디자인을 보면 이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약간 타스만의 그 픽업 트럭 같은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러기드한 느낌으로 디자인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X 라인이다 보니까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X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휠 디자인도 달라지지만 여기에 블랙으로 처리가 되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X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휠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이 차량의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아마 주행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좀 키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다음으로 이 가운데 부분을 보면 가운데 부분도 굉장히 넓게 디자인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프레임들이 굉장히 굵직한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윈도우 몰딩 부분도 보면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처리를 하면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 A필러부터 시작해서 루프 라인 그리고 C필러까지 떨어지는 이 루프에 굉장히 두꺼운 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뒤틀림에서도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이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A필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픽업 트럭과 달리 조금 각도가 많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장단점이 있죠. 시야 확보에 있어서는 서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할 텐데, 아무래도 주행하는 환경에서는 조금 더 풍절음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이 부분은 실제로 시승을 하면서 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열 도어 쪽도 보면 도어의 형상 자체를 약간 치켜 세우듯이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을 통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차가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강조를 한 것을 볼 수 있고, 도어 하단 쪽을 보면 이렇게 검정색 플라스틱 가니쉬를 통해서 먼지 같은 것들이 튀어 올라왔을 때 차량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2열 뒤쪽에 리어 글라스라고 하죠. 리어 글라스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개방감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부분에 쪽창이라고 해서 작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창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은 좀 넣어줬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타스만에는 따로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적재함 쪽을 보면 일단 적재함에 배치되어 있는 이 클리딩에는 주유구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센스 있게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적재함 같은 경우에도 이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바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프레임 위에다가 차체를 얹은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 적재함을 따로 분리를 해서 다른 것들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적재함이 차량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카. 다음으로 차량의 후면을 살펴볼 텐데, 후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적재함이죠. 적재함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리어 램프 디자인인데요. 리어 램프의 구성 자체도 상당히 독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클리어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디귿자 형태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도 면발광 LED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거기다 방향지 시등까지도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어 램프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차가 고급스럽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적재함의 게이트 부분이죠. 게이트 부분의 상단을 보면은 약간 돌출되어 있고, 이 부분에 이제 카메라 모듈들과 함께 아래쪽에는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적재함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마련을 해놨네요. 중요한 거는 이 검은색 파츠 부분이 약간 스포일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뒤쪽에서 올라오는 와류들을 조금 더 풀어서 적재함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역할까지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기아 마크가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큼지막하게 넣어서 뒤에서 봐도 이 차량이 어디 브랜드의 차량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타스만 레터링을 부착해서 차명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범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뒤쪽으로 많이 돌출이 되어 있는데,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적재함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좀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범퍼 쪽에 스태퍼를 만들어 놔서 밟고 올라가서 적재함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그런 편의 기능들을 마련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적재함의 오른쪽을 보면 리어 팬더 상단에 사이드 스토리지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스토리지를 열게 되면은 열린 커버는 테이블의 역할을 하고요. 안쪽에 작은 수납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작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적재함의 내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적재함의 내부를 보면 내부도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 처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표면을 살짝 만져보면 좀 까끌까끌하게 처리를 해서 이 마찰력을 높여가지고 물건들이 막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소재로 좀 처리를 해놨네요. 그리고 이 적재함의 가이드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도 이렇게 빗살무늬 패턴과 함께 스패너의 아이콘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너무 공돌이스럽게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콜로라도의 적재함 가이드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 이제 산맥의 형상을 가진 그래픽을 넣어서 조금 더 오프로드, 야지를 달리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을 좀 감성적으로 넣어놓은 그런 디테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타스만 같은 경우에도 기아차가 강조하고 있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스타맵이라는 그 별자리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차라리 별자리를 넣어서 기아차의 철학 그리고 밀고 있는 디자인 그런 것들을 통해 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적재함 안쪽에 이 사이드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에는 레일과 함께 걸 수 있는 고리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재함에 램프를 따로 마련해 놓은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량의 실내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발디 파크에서 찍어온 사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X 라인 트림인 차량이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딱 처음에 탔을 때 픽업 트럭을 타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의 SUV를 타고 있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은 CCNC가 들어가서 추후에도 OTA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보면 약간 네모난 느낌이 나면서도 어느 정도 좀 타원형의 느낌을 갖고 있는 기아가 최근에 밀고 있는 그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 스포크를 보면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 모드를 바로바로 설정할 수 있도록 버튼을 따로 추가를 해놓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어 변속 레버가 부츠 타입 레버가 아닌 이렇게 스티어링 휠 옆에 붙어있는 컬럼식 기어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선보인 내연기관 모델 중에 최초로 컬럼식 기어를 적용한 차량이 타스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수석 앞쪽의 대시보드를 보면 여기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글러브 박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의 커버를 열게 되면 작은 수납 공간을 통해서 뭐 음료수 캔 정도는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다음으로 이 센터 페시아 쪽을 보면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물리 버튼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놨고 혹시라도 이렇게 두꺼운 장갑 같은 걸 껴놨을 때도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하기 쉽도록 버튼 자체의 크기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용하기도 쉽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굵직하니 터프한 이 타스만의 성격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쪽을 보면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큰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컵홀더가 배치가 되어 있으며 그 밑쪽을 보시면 좌측에는 사륜 구동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마련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에는 지문인식 센서와 함께 주행 보조에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X 라인 트림이라서 오른쪽에 지금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X 프로 트림에 가면 이 부분에 X 트랙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X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로드 환경에서 저속 크루징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오프로드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능인데 X 프로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에도 기능이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지문인식 센서를 보면은 그 양 옆에 차량의 재원을 일러스트로 표현을 해놨어요. 굉장히 깨알 같은 디테일들까지 잘 마련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좀 주요 특징 중에 하나죠. 이 센터 콘솔 쪽을 보면은 지금 그냥 열었을 때는 일반적인 센터 콘솔 수납함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센터 콘솔 수납함 안쪽을 보면 이 안쪽에도 차량의 재원을 음각으로 또 이렇게 잘 넣어놨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디테일적인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센터 콘솔을 앞쪽으로 열게 되면 넓은 테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식사라든지 또는 뭐 지도를 펼쳐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테이블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테이블로 활용하면서 또 테이블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도 컵홀더를 마련해놨습니다. 테이블로 쓰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컵홀더는 못 쓰지만 별도의 컵홀더를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의 도어 캐치 부분을 보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도어 캐치를 당겨서 문을 열어봤는데 당겨질 때 담력이라든지 문이 열릴 때 철커덕 풀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트럭이라고는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량을 실제로 보게 되면 꼭 한번 이 문을 열어볼 때 느낌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의 구성도 보면은 패브릭 소재와 가죽 소재가 좀 혼합되어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패브릭 소재로 좀 더 푹신푹신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부분은 패브릭 소재와 함께 가죽이 적용되어 있고, 패턴을 보면 엠보싱이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차량의 2열을 보면 2열에서도 몇 가지 기능적인 요소들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좀 보이는데,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게 1열 시트백 쪽에 적용되어 있는 이 수납함이죠. 기존의 이 수납함은 보통 가죽이나 그물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야지를 달릴 때 좀 차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물건이 튀어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퍼를 또 달아놨습니다. 또 조금 더 두툼하니 지퍼가 달려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그리고 타스만의 최초로 적용된 기능이라고 하는데 바로 2열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기능이라고 해서 2열을 앞쪽으로 슬라이딩 시키면 등받이가 같이 리클라이닝이 되면서 조금 더 누워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타스만의 최초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편하게 앉아있다가 좀 장거리 주행을 갈 때는 앞으로 당겨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2열 시트 하단을 보면 2열 시트 하단에는 별도의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트를 위로 올리게 되면 아래쪽에 29리터의 대용량 트레이가 하나 생깁니다. 이 트레이에도 또 별도의 물건 같은 것들을 싣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도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2열까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일단 차량을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굉장히 완성도가 있고 처음 만든 차량 치고는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만 있게 나온다면 국산 픽업 트럭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